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체세포 분열해서 오늘은 이제 감수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 책으로 보면 일단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몇 페이지야? 19페이지 잠깐 보세요. 근데 19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체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감수 분열인데 일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세포가 분열한다고 치면 반드시 분열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기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일단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간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간기는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간기는 3개. 그죠? 그래서 G1과 S와 G2. 자,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좀 축약해 놓은 거거든, 그림이.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 그림이 원래는 이제 염색체는 아니고 뭐로 있어야 되냐면 염색사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비교하기 편하게 해서 그냥 염색체로 표현을 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모세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편의상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G원기의 세포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제 G원기의 세포가 있었을 때 하나의 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으니까 만약 여기다 유전자를 실으면 여기가 라지 A가 있고 만약 여기가 이제 스몰 A가 있다 이렇게 치면 한 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 몇 N이냐면 2N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시작이 이제 G원기였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거치면서 S길 거치면서 DNA를 뭐 한다? DNA를 복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길 거쳐서 DNA를 복제한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 그림이 나오면 얘는 이제 요거잖아, 요거. S기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뭐야? G2기지. 근데 이제 G2기랑 DNA 상대량이 똑같은 게 간기 다음에 뭐가 되니까? 간기 다음에 이제 분열기인데 분열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면 전기와 중기와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눈다 했을 때 어디까지 DNA 상대량이 똑같으냐면 여기까지 DNA 상대량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 G1의 S에 그럼 얘가 이제 뭐니까 G2잖아. 저 순서로 봤을 땐. 근데 이제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요거 이제 전기라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홀쭉했던 염색체가 DNA 복제를 해서 이제 뚱뚱해져서 뭐가 되는 거야? 전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유전자가 복제를 했기 때문에 라지 A에 스몰 A.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뭐 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중기 때 세포 가운데 교전 때 염색체가 어떤 모습으로 쓰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 그래 얘들아? 저거는 계속 손톱만. 넌 왜 그거 다 뜯어 먹었어? 프린트? 가방에 넣었던 거 이렇게. 그래? 좀 멀쩡한데. 가방에 넣었던 물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요걸 이제 전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림 요거를 중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를 여기를 이제 양극이라고 하고 세포 가운데를 보통 이제 적도라고 생각했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상동 염색체가 그림상에서 보듯이 이제 무슨 방향으로 쓰냐 하면 양극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라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스몰 A가 된다고 쳤을 때 이제 중기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니까 후기로 넘어가면 후기 때 이제 염색체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적도판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후기 때 결국은. 그러면 결국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체세포 중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면 후기로 가게 되면 무엇이 분리되는 거예요? 저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가 분리되는 거라고? 저 그림에서 선생님이 지금 가운데 기준했을 때 이렇게 얘네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그림에서 뭐가 분리되는 거야? 그렇지.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중기를 다음에 후기로 가게 되면 결국엔 이 그림상에 봤을 때 염색 분체가 뭐가 되냐면 분리가 돼. 그래서 결국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새로운 세포를 몇 개를 만들면, 2개를 만들면 여기는 라지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A가 있고 여기는 라지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모세포하고 뭐 한 거야? 똑같은 세포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의 결론이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가운데 적도를 기준했을 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원래하고 똑같은 세포를 몇 개 만드냐면 이제 2개 형성하면 이제 체세포 분열이 뭐 하냐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알겠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 아니고 세포 분열 중에 이제 뭘 배우냐면 감수 분열을 배우는데 감수 분열도 역시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뭐는 있어야 되냐면 간기는 똑같이 있어야 돼. 알지? 세포가 분열할 때 간기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같은 텀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요 세포도 역시 G원기의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똑같이 뭐다? S기의 세포가 되고 그럼 여기 그림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G2기도 되는데 뭐도 되냐 하면 이게 전기도 돼요. 전기. 근데 이제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좀 비교해 보면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뭐냐면 체세포 분열 전기 때는 상동 염색체 2개가 그냥 요렇게 떨어져 있거든. 그림이. 근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두 상동 염색체가 그림상에서 보듯이 뭐야?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엇을 형성하냐면 이가 염색체라는 거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의 첫 번째 큰 차이가 뭐냐면 감수 분열은 첫 번째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었을 때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뭐해서 달라붙어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에는 이가 염색체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 감수 분열할 때만 뭐가 있냐면 이제 이가 염색체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감수 분열을 이제 뭐 하면 감수 분열의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 그림이랑 똑같이 가운데 적도판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했을 때 이제는 얘하고 그림 좀 다르게 상동 염색체들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상동 염색체들이 가로 방향으로 쓰게 되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쪽은 라지 A, 라지 A가 있고 이쪽은 스몰 A, 스몰 A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분리되고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그림에서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무엇이 분리됐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쳤을 때 감수 분열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지면 뭐가 분리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알죠? 여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 그럼 결국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포를 몇 개를 만드는데 2개를 만드는데 이 2개의 세포에는 여기는 라지 A, 라지 A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A가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2개의 지금 차이를 보면 얘는 몇 N이야? 체세포 분열했을 때. 응? 얘는 몇 N이야? 얘는 상동 염색체가 세포에 뭐 하니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뭐고 2N이고 얘도 2N이야. 그럼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몇 N이었는데 2N이었는데 체세포 분열이 한번 뭐 하는 거야? 한번 쭉 끝나고 나면 몇 N인 세포가 2N인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쪽은 라지 A, 라지 A가 들어가고 또 한쪽은 스몰 A, 스몰 A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분리됐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요 세포 안에는 얘 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상동 염색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 그럼 보통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N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감수 분열을 한번 이렇게 딱 뭐 하고 나면, 끝마치고 나면, 처음에는 몇 n이었는데, 쟤하고 비교해 처음엔 2n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n이 되니까, 핵사항이 2n에서 n으로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염색체 수가 원래에 비해서 뭐 한다? 염색체 수가 원래에 비해서 절반으로 준다.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근데 이제 감수 분열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감수 분열 한 번 뭐 한다? 감수 분열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감수 분열하는 뭐였다고 치면, 두 번째 감수 분열하는 중기였다고 치면, 다시 이걸 기준할 때 여기 가운데 적도판에 선을 긋고 여기 가운데 적도판에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네들이 요렇게 분리가 돼요. 요렇게.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분리되는 거야? 그치?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뭐야? 같은 형태로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세포가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최종적으로 같은 4개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라지 A, 라지 그 다음에 뭐다? 스몰 A, 스몰 A 들어가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세포하고 비교했을 때 딸세포는 모세포에 딱 얼마만큼만 들어가는 거야? 절반만 들어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뭐다? N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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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인 거지. 그러면 이제 원래 걸 기준할 때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생식세포라고 하니까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생기는 거야? 저 그림에 저게 몇 종류야? 개수로 치면 4개고 종류로 치면 2종류. 그죠? 그러니까 원래 거의 절반을 갖는 생세포를 몇 종류 만드냐면 2종류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거는 다르죠. 원래는 이제 두 대립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거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게 개수로 치면 4개고 종류로 치면 2종류. 근데 얘는 원래 거하고 뭐 하는 거야? 같은 몇 종류, 같은 한 종류가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좀 정리해 보면 체세포 분열할 때는 자, 무엇이 나타나지 않고 이가염색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중기랑 감수 분열 중기를 비교했을 때 적도판에 서 있는 모습이 뭐하다?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됐는데 감수 분열 첫 번째 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한 번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딸세포가 나오면. 근데 감수 분열은 한 번 뭐 한다? 한 번 더 분열하면서 2분열이라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2분열이라고 하면서 다시 염색 분체들이 한 번 뭐 한다? 더 분리되면서 최종적으로 4개의 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되는 거죠. 알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뭘 하긴 하는데 간기를 거치고 나는데 뭐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냐면 분열기가 일어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항상 체세포 분열하고 뭐가 있었을 때 감수 분열 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애초에 머릿속에 들어갈 때 이제 두 개를 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분류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지. 뭐 구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랑 이제 오늘 할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은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감수 분열 있는데 좀 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체세포 분열했고 이번에 감수 분열이어서 감수 분열은 이제 첫 번째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두 번의 세포 분열을 한다. 알았지? 그래서 두 번의 세포 분열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분열, 2분열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두 번의 세포 분열하고 그 두 번의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있는 지원기 모세포의 뭐야? 딱 절반을 갖는 세포가 4개. 다른 말로 하면 몇 종류가 생기냐면 2종류가 생긴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상에서 봤을 때 1분열 되는 과정의 중기의 모습이랑 2분열 되는 과정의 중기의 모습이 서로 뭐하다? 다르지. 1분열 중기에는 가운데를 기준했을 때 지금 상동 염색체들이 이렇게 뭐하기 때문에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상동 염색체가 뭐 하는 거야?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2분열할 때는 가운데 선을 그으면 염색 분체들이 뭐 한다? 염색 분체들이 분리된다. 그래서 1분열하고 2분열이 조금씩 뭐 하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은 거야? 응? 방식이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은 게 뭐야? 1분열하고 2분열 중에 2분열.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고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2분열이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불러요. 체세포 분열과 다른 형태의 분열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형 분열이라고 표현하고 2분열은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 분체가 뭐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체세포 분열과 같은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동형 분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총 몇 번이 일어나냐면 2번의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 이제 1번 그림 보면서 여기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감수 1분열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형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2n이 n으로 뭐 하냐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DNA 양도 줄어들고 염색체의 수도 뭐 한다?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기가 감수 1분열이다. 그래서 여기 빈칸을 좀 채워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감수 1분열 전기 1번은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간기였다고 치면 자, 요 그림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빈칸. 그래서 두 번째 상동 염색체끼리. 자, 요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동 염색체끼리 뭐 하냐면 접합해요. 접합이라는 건 이제 서로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요 빈칸에 뭘 쓰시면 되냐면 요 빈칸에 접합해서 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거기 빈칸에 쓰시면 돼요. 이가 염색체.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고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뭐가 생기냐면 자, 이가 염색체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 이유는 여기 이제 써 있잖아. 상동 염색체의 염색 분체 사이에서 어떤 유전적인 교환이 일어나서 보통 이제 이가 염색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첫 번째 빈칸은 이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기 때는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의 적도면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중심체에서 뻗어나온 방추사가 염색체에 동그라미 있는 이제 동원체 부분에 결합해서 염색체를 이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는 이제 동원체에 붙은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자, 요 그림이거든.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요게 중기고 요게 뭐니까 후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할 때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추사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뭐 하는 거야? 양쪽으로 이동시켜 주는데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후기 때 염색체가 이동할 때는 자, 무엇이 분리되는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인데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여기 빈칸에 후기 빈칸에 동원체에 붙은 방추사가 뭐 하는 거야? 짧아지면서 뭐 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각각 세포의 양극으로 뭐 하냐면 자,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말기 때 핵막과 인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이제 방추사 사라지면서 어쨌든 세포를 몇 개 만든다? 2개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분열하는 과정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이제 그게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 우리 몰라도 되는 거야. 실제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몰라도 되는 건데 이유를 좀 약간의 당위성을 좀 설명하면
조금 전에 봤더니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는 다르게 감수 분열은 여기 두 개가 뭐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이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뭐한다? 달라붙어서 뭐다?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하면,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가 염색체들이 특정한 부분의 유전자를 서로 뭐 하는 거야? 특정한 부분의 유전자를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의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 원래 있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이거잖아. 예를 들면 이게 뭐 아빠가 준 거고 이게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뭐 하면 서로 이렇게 섞이면 아빠 거와 엄마 거가 섞여서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조합을 갖는 세포가 만들어지면 자손은 부모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닮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특징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고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만 이가 염색체가 형성돼서 뭐다? 교차. 서로 꼬이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뭐한다? 유전자를 조금씩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책을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연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하고 뭐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뭐가 있는 거야? 염색체가 있어. 그리고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A와 B가 서로 뭐한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빨간색을 뭐가 준 거고, 엄마가 준 거고, 파란색을 뭐가 준 거였대? 아빠가 준 거였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두 염색체들이 서로 뭐하는, 이렇게 달라붙는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하지 뭐한다? 형성하지 않으면 저기서 자손한테 유전자를 뭐하는 거야? 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알죠? 저 그림에서 자손한테 유전자를 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해볼게. 처음에 시작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이제 뭐냐면 G1기의 이제 세포였다고 쳐봐. 그럼 요게 이제 뭘 거쳐서 S기를 거치면서 원래 있던 유전자를 뭐 하는 거야? 복제하니까 라지 A, 라지 A에 라지 B, 라지 B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에 스몰 B, 스몰 B를 뭐 한다?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원래 대충 G1S의 G2인데 뭐로 생각해도 되냐 하면 전기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랬을 때 만약에 얘네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기 때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적도판을 형성한다고 쳤을 때 이쪽에 있는 게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세포가 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라지 A, 라지 A에 라지 B, 라지 B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스몰 a, 스몰 a에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몇 분열을 한다고 치면 2분열을 한다고 치면 요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으로 하고 요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으로 때 얘네들이 뭐 한다고 치면 나눠진다고 치면 결국 여기는 라지 a와 라지 b를 갖고 라지 a와 라지 b를 갖고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를 갖고 스몰 a와 스몰 b를 갖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종류가 뭐야? 두 종류가 생기는데 그 두 종류는 라지 AB를 갖던가 혹은 뭐다? 스몰 AB를 갖는 몇 종류만 만들어진다? 두 종류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밑에 있는 그림에선 교차다라고 해서 뭐 하냐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이가 염색체 형성하면서 이렇게 뭐야? 교차가 돼서 꼬이게 되면은 원래 있던 거하고는 조합 형태가 뭐 한다?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여기가 라지 A, 라지 B의 꼬임으로 인해서 라지 A의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의 라지 B, 스몰 A의 스몰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위에서 설명일 때는 라지 AB랑 스몰 AB 밖에 뭐야? 안 나왔는데 이렇게 꼬이게 되면 라지 A 스몰 b나 스몰 A 라지 B라는 유전자를 갖는 자손이 뭐한다?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로 봤을 때 몇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두 종류 만들어지는데 얘는 원래 있던 거 말고도 라지 A 스몰 B에 스몰 A 라지 B라고 하는 또 다른 뭐다? 또 다른 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옆에 정리된 걸 보시면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원래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수분열, 이제 체세포 분열은 아니고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서로 뭐해서
달라붙어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해야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뭐하냐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만 이가 염색체가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감수 분열 3번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감수 2분열이다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때는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은 동형, 알았지?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동형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선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1분열 했을 때 2n에서 n이 됐으니까 2분열 할 땐 그냥 n이 계속 뭐냐면 자 n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전기 2에 여기 첫 번째 빈칸을 보면 유전 물질에 뭐냐면 유전 물질의 복제 없이, 그러니까 감수 1분열 할 때는 그 간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감수 2분열 할 때는 유전 물질을 복제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을 복제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감수 몇 분열이다. 그냥 바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기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중기를 거친 다음에 뭐로 간다? 후기로 가는데 동형 분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후기 때는 아까하고는 다르게 염색 뭐냐면 염색 분체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방추사에 의해서 뭐 하냐면 양극으로 이렇게 끌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너는 지금 쓰고 있는 거냐? 너 왜 계속 손톱만 먹어? 응? 그래서 전기 2에는 유전 물질을 복제하지 않고 감수 2분열이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감수 1분열하고는 다르게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뭐가 되냐면 분리가 돼서 양극으로 이동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차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기 때 보면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방추사가 사라지고 이제 세포질 분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몇 개냐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원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n으로 뭐 한다? n으로 염색체의 수는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감수 분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감수 분열이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거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는 먼저 이걸 먼저 그려볼게. 이제 뭐부터 해보냐면, 체세포 분열을 저는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 좀 해볼게요. 그럼 체세포 분열은 이제 처음에 똑같이 간기를 거치니까 그냥 이제 G1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이제 G1기를 거친 다음에 DNA 복제하면서 S기가 되고, 그 다음에 G2기가 되면서 분열기의 일부를 유지하다가 DNA 상대량이 뭐 하는 거야? 절반으로 다시 줄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써보면 여기 처음에가 G1이면 여기는 S고, 그 다음에 여기는 G2고, 이 부분 이제 G2기랑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게 전기, 중기, 후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는 말기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만약에 유전자로 표현해 보면 G1기 때는 라지 A, 스몰 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S기를 거치면서 DNA 상대량이 몇 배가 되니까 2배 되니까 G2 전중 후는 라지 A에 스몰 a, 스몰 a.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거쳐서 말기로 가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라지 A, 스몰 a를 갖는 세포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알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DNA 상대량을 표현하면 DNA 상대량이 2였다가 4가 됐다. 왜냐면 2배가 되니까 다시 뭐가 되냐면 다시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핵상으로 표현하면 라지 A, 스몰 a는 대립전자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2n이고 4가 돼도 4n이라는 개념 없으니까 2n이고 여기도 다시 뭐다? 여기도 다시 2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고로 뒤에서 하겠지만 매번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염색체를 그리기 귀찮거든. 그래서 염색체 그리기 귀찮기 때문에 거의 선생님 항상 수업할 때 그냥 유전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한 세포에 라지 A, 스몰 a라 해서 두 개의 대립전자가 서로 뭐 한 거야? 다르죠? 그렇지? 두 개의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에서 이렇게 다르면 몇 n이라고 잡아야 돼? 무조건 2n이라고 잡아야 돼. 2n. 지금 비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의 라지 A와 스몰 a에서 대립 유전자 두 개가 서로 뭐하면 다르면 뭐다? 다르면 2n이다.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라지 A, 스몰 a를 같이 갖고 있으면 몇 n이다? 2n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라지 A랑 스몰 a가 같이 있으니까 2n이고 얘도 라지 A랑 스몰 a가 같이 있으니까 몇 n이냐? 2n이지. 근데 이게 이 그래프하고 얘 그래프의 또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라는 무슨 세포가 딸 세포가 있었을 때 딸 세포가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딸 세포가 다시 이 사이클을 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런 사이클을 계속 뭐 한다? 달릴 수 있어. 왜냐면 체세포 분열은 죽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뭐 생장이나 재생 이런 걸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요. 이렇게. 알지? 근데 감수 분열을 끝내고 나잖아. 감수 분열을 끝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식세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최종적으로 끝내고 난 생식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다시 뭐야?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뭐 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 할 수 있는 거고, 감수 분열은 연속적으로 2번 하고 나면 뭐 한다?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이렇게 재미없지. 이렇게 다 표정 별로야. 그러니까 되게 인강 찍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막 오프라인에서 찍으면 괜찮은데, 저 카메라맨 하고 계속 쳐다보면서, 뭐 알겠니? 맨날 이러고 있으니. 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강 안 찍는 이유가 그거잖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건 지금 이제 감수 분열이니까, 여기를 이제 보다, 여기를 라지 A와 여기 이제 스몰 a라고 하면 이제 몇 n인 거야? 자, 2n인 지원기 세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뭘 거쳐서, S길 거쳐서 이제 DNA를 뭐 하는 거야? 복제하면 이제 G2E가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A에 스몰 a, 스몰 a. 자, 요렇게 갖는 거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분열을 해야 되니까 1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 뭐다? 자, 말기가 됨으로 인해서 원래는 라지의 스몰 a 이렇게 갖는 건데 요 그림상에서 표현하는 걸로 치면 이때는 이제 상동 염색체가 1분열할 땐 분리되니까 라지 A 갖는 세포 또는 스몰 a를 갖는 세포 몇 종류가 생기냐면 두 종류가 생긴 거죠. 하나의 세포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n이고 여기는 2n이고 하지만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2n에서 n으로 뭐 하는 거야?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봐도 그래프는 이제 DNA 상대량이 있으니까 2였다가 4였다가 다시 몇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2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2분열이 진행이 되면 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냐면 다시 기존에 있던 그 염색체에 있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라지 A
또는 스몰 a를 갖는 뭐다? 세포가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네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가 딱 뭐야? 여기가 끝. 알지? 끝이라는 거 의미는 더 이상 뭐 못한다.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문제를 풀면 이랬다가 다시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 이렇게 원래는 끝인데 이런 건 수정이 됐을 때의 결과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감수 분열은 요게 끝이야. 그래서 DNA 상대량으로 치면 2에 4에 2에 1이 돼서 뭐 한다? 결국 생세포 만들고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요 밑에 봤을 때 정리해보면, 1번에 G2기, 그 다음에 1분열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편의상 DNA 상대량은 다 뭐 하다고 보냐면 다 똑같은 걸로 봐요. 알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조금 이따가 바로 나오겠지만, G2, 1분열 전기, 중기, 후기를 다 DNA 상대량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땐 G2와 1분열 전기, 중기, 후기 중에 기준 항상 얘로 잡아.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그림을 표현해 보면, 자, 여기 세포가 하나 있고, 자, 여기 세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가 또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가 이렇게 2개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차피 시험 문제 거의 고정이야. 항상 이 그림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밑에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G1기의 세포다라고 하면은 뭘 거친 다음에 S기를 거친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데? G2가 돼야 되는데 G2기와 1분열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DNA 상대량이나 염색체 수를 다 동일하게 잡기 때문에 요 그림을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그림을 1분열 중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면 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기역, 그다음 니은, 디귿에 리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에 리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선생님 지금 쓴 걸 할 때 기역이 뭐가 되고 G1기가 되는 거고 니은이 뭐가 된다? 1분열 중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표현을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여기 안에 G2랑 전기, 중기, 후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딱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세포를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아, 요거는 1분열 과정의 중기의 세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뜻이야.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그 다음에 2번에 1분열 후기에서 말기가 되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염색체 수와 DNA 상대량이 뭐한다? 반감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1분열 중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1분열 중기면 그 1분열 중기를 거쳐서 세포가 몇 개 나오는데 2개가 나오면 그 2개의 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염색체 수나 DNA 상대량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반감이 되는 세포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 그림의 상에서 봤을 때 이 세포 2개 나오잖아. 이렇게 요 1분열 중기에서 세포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오면 얘는 바로 뭐로 해야 되냐면 얘는 2분열 중기의 세포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은 원래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나오는데 G1기,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 그러면 1분열 중기에서 2분열 중기로 넘어갈 때, 자, 여기 표시한 것처럼 뭐가 분리되니까, 요때 상동 염색체가 뭐 하는 거야? 분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로 써볼게. 유전자로 써보면, 만약에 처음에 여기를 라지 A, 스몰 a로 써, 이렇게. 그럼 라지 A, 스몰 a로 쓰면 대립전자 다른 게 있으니까 몇 n인 거야? 요게 2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1 거치면 원래는 G2인데 1분열 중기로 표현하면 되니까 여기는 라지 A에 스몰 A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포 2개가 만들어지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여기는 라지 A, 라지 A에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몇으로 잡으면 되는데 대립 전자 라지 A랑 스몰 a가 같이 있기 때문에 2n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상동 염색체가 뭐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쪽은 라지 A, 라지 A, 다른 쪽은 뭐다? 스몰 a, 스몰 a 들어있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때는 뭐다? 이땐 n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분열 후기에서 말기가 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염색체의 수는 일정하지만 DNA 상대량이 반으로 주니까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분리될 때 이때는 상동 염색체였으면 이때는 염색 분체, 알았지? 복제품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라지 A, 라지 A, 스몰 a, 자,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DNA 상대량은 2에서 1이 됐으니까 DNA 상대량은 줄지만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 n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감수분열하면 요 그림이 머릿속에서 요 스텝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온다 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DNA 상대량을 표시해보면 그냥 이 유전자를 세면 되니까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고 여기는 각각 2가 나오고 여기는 다시 뭐다? 자,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비율이 성립해요. 알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1, 2에 1이라는 비율. 알죠?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을 만약에 표현하면 요 비율. 그러니까 요거를 요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쓰니까 염색체 수로 치면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으로 쳐도 2개니까 수치로 치면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2니까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염색체 수는 똑같으니까 2고, 그리고 DNA를 복제해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뭐야? 4가 되니까 다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라지 A, 라지 A에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있거든? 그럼 얘는 염색체 수가 몇이야? 여기하고 비교할 때 얘는 염색체 수를 몇으로 잡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이 그림에 라지 A, 스몰 a가 있다라는 건 염색체로 표현하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2개가 있는 거잖아. 2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라지 A, 라지 A에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있다고, 염색체가. 그럼 이 하나의 세포를 기준으로 염색체는 몇 개가 되냐고. 1개잖아, 1개. 그죠? 그럼 하나가 되니까 몇 분의 1분의, 이거 뭐야? 1분의, 원래는 2였잖아. 그렇지? 1분의.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몇이니까? 2죠. 그래서 여긴 1이면 여긴 비율이 2가 되고 여긴 다시 비율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여기서 1로 갈 때는 염색체 수는 변하는 게 아니고 분체 수만 주니까 얘는 다시 염색체 수는 1이고 분체 수만 주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감수 분열하면 1대, 2대, 2대 1의 비율이 뭐 한다? 성립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생각해 볼게. 사람. 지난 시간에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 있어? 응? 46개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사람은 처음에 지원기 때가 염색체 46개고 분체수 뭐다? 분체수 46개니까 46분의 46 하면 1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S를 거쳐서 뭐 하는 거야? DNA를 복제하게 되면 염색체 수는 안 바뀌니까 46인데 DNA 복제했으니까 92가 나온 거지. 그래서 1이었다가 2가 된 거야, 2가. 그러다가 감수 1분열을 한번 진행해서 뭐가 분리되면 상동 염색체가 뭐야? 상동 염색체 분리되면 이 상으로 봤을 때 염색체 수가 46개에서 절반을 주니까 뭐가 되고 24
3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수도 다시 뭐야?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절반이 되니까 46이 되겠죠. 그럼 다시 값은 얘랑 똑같이 몇이야? 2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23개고 분체 수가 다시 절반이 되니까 이제 23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율이 1대 2대 2대 1이라는 비율을 뭐야?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성립을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런 비율을 뭐 할 수 있냐면 표현할 수 있고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 수능에서는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 거의. 애들이 워낙 잘 푸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항상 세포 분열 과정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염색체 수가 몇 개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분체 수 혹은 DNA 상대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의 표현을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그림 정도를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 가는 어떤 동물에서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알지? 지원기 세포로부터 자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난자가 아니고 정자야.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세포 A하고 C의 핵 1개랑 DNA 양과 세포 1개당 염색체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료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요걸 자료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요쪽은 핵 1개당 DNA 상대량이 하얀색이고 요쪽은 세포 1개당 염색체 수가 진한 회색이에요. 그렇죠? 2개야. 그러니까 만약에 A를 내가 읽은다고 쳐봐, 얘들아. A를 읽으면 A는 DNA 상대량은 몇이야? 요 A를 읽으라고. 요 A를 읽으면 DNA 상대량은 몇이야? 1이야. 네. 염색체 수 몇이야? 1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DNA 상대량도 1이고 염색체 수도 몇이다? 1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B를 다시 읽으면 B는 DNA 상대량은 몇인데? 4야. 근데 염색체 수를 읽으면 몇이다? 2가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C도 읽으면 C는 DNA 상대량이 몇인데? 2인데 염색체 수를 읽으면 자 1이 나오겠죠. 되지? 구분이 되죠? 그러면 지금 A, B, C를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으로 만약에 표현하면 A는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 하니까 얼마다? 1분의 1이 나오는 거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만약에 B를 읽으면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 하면 몇이다? 2분의 몇이 나와? 4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를 읽으면 C는 1분의 몇이다? 1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비율을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의 비율을 생각하면 이게 1대 2대 2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1대 2대 2의 비율이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부터 시작해서 쭉 나갔을 때 얘가 1이면 얘는 2고 얘는 2면 얘는 다시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차피 2자리가 몇 개 있어? 2자리가 2개 있잖아. 그치?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여기서 2자리 2개는 얘를 뜻하는 거죠. 여기 2와 여기 2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2는 어디야? 니은이야? 디귿이야? 여기 2랑 여기 2가 다른데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야? 응? 니은이야? 디귿이야? 그치? B가 니은이어야 되지. 왜냐면 염색체 수가 절반을 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귿 C가 뭐가 된다? C가 디귿이 되지. 그럼 1이 몇 개 있는데 1대 2대 2대 1이어서 1이 2개 있는데 여기서 말한 1이라는 건 저 제일 첫 번째는 기억은 될 수가 없어. 왜? 염색체 수가 얘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A는 또 뭐가 된다? A는 리을이 되겠죠. 연결을 좀 지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보면 A는 리을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니은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디귿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유전자형으로 좀 나타내보면, 일단 기억은 G원기의 세포니까 라지 T, 스몰 t가 있다고 치면 몇 N이다. 2N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서 뭘 거치니까 S1 거치면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뭐다? 1분열 중기란 말이야. 그럼 1분열 중기니까 S1 거쳐서 나왔으니까 얘 복제해야 되니까 라지 T에 스몰 t가 되고 얘도 몇 N이다? 자, 2N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 리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건 이제 경우의 수를 해야 해요. 그냥 선생님 그냥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라지 T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이 스몰 t 들어가는 경우가 가능하고, 어차피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한다? 아니면 여기가 스몰 t가 들어가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라지 T가 들어가는 어떤 경우도 다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디귿 리을을 색깔로 칠해놨잖아. 디귿 리을은 반드시 유전자의 종류가 뭐여야 돼? 똑같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디귿을 뭐로 골랐다고 치면, 디귿을 스몰 t로 고르면 리을은 그 스몰 t의 절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뭘 가져야 돼? 스몰 t를 갖는 생세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여기를 라지 T를 고르면 디귿 리을은 같은 쪽에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종류가 똑같아서 리을은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라지 T가 돼야 돼. 그러면 어쨌든 요 과정에서 뭐가 분리되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핵상으로 봤을 땐 N과 N을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핵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비율이 성립하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다 썼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감수분열의 의의야. 감수분열 왜 하냐 이거거든. 그래서 감수분열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종의 염색체 수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종의 염색체 수 유지라는 거는 사람이 염색체가 46개니까 거기서 자손이 태어날 땐 각각의 부모가 23개를 줘서 다시 자손이 뭐야? 46개의 염색체 수를 갖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감수분열, 서술형에 가끔가다 내요, 내시는. 종의 염색체 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감수분열의 의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게 크게 기억하진 않아도 돼. 어차피 유전 단위에서 다시 나오니까 감수분열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나요. 알지? 되게 다양한 조합을 우리가 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나서 부모하고 똑같은 자손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유전자를 조합한 자손들이 뭐한다? 태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감수분열의 큰 의의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 가면,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분열을 뭐 해놨다? 이제 비교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주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세요. 네 번째. 폈어, 얘들아? 그 다음 넘겨보시라. 자, 다음 넘기면 이제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그림은 여기가 세포의 이제 중심체가 있는 양 끝이기 때문에 여기가 극이고, 이 가운데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운데 염색체가 몰려 있으니까 가나다의 공통점 뭐냐 하면, 가나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중기의 세포예요. 알았지? 3개의 중기를 우리가 좀 구분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셋 다 이제 중기의 세포야. 그럼 셋 다 중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중기의 세포가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했을 때,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했을 때 일종의 뭘 하나 그리는 거야. 보조선을 하나씩 그려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가운데 적도판을 그릴 때 보조선을 그렸을 때 얘도 보조선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무엇이 분리되는지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해봐야 되는 건 얘거든. 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얘네를 나눈다고 치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가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가 나눠져?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얘는 중기긴 한데 몇 분열 중기냐면 얘는 1분열의 뭐다? 1분열의 중기다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유는 가운데 보조선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상동 염색,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들이 뭐하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얘는 1분열 중기예요. 근데 이 가하고 나를 보면 가운데 보조선을 그린다고 치면 얘네 둘은 얘네들은 둘 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거든. 알겠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 되고 또 하나는 뭐다? 감수 2분열 중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보통 문제를 풀면 얘하고 얘네들은 헷갈리지 않는데 간혹 문제를 풀면 얘네 두 개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둘 다 논리는 뭐가 분리되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가다 헷갈릴 수 있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동 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얘하고 모양이 뭐야? 모양과 크기가 똑같고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뭐야?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 그림 보면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뭐야?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가운데 서 있을 때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은 것들이 존재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체세포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 봤을 때 요게 이제 체세포 분열의 중기가 되고 그럼 자동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얘하고 다른 2분열이 뭐가 된다. 2분열의 중계세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세포 분열을 좀 설명했을 때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좀 잘 박혀 있어야 되는 게 어차피 모형상으로 봤을 때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 체세포 분열 중기 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그 예제를 봐봐. 밑에 예제를 보시면 예제에 그림만 봐봐. 그림만 보시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일단은 염색체가 어디에 서 있어? 가운데 서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양극이라고 썼을 때 염색체가 가운데 서 있는데 두 염색체의 크기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같지 않은 거야. 그럼 결국 이 두 염색체의 크기가 같지 않는데 얘네들이 가운데 서 있어서 그럼 결국 얘네들을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이제 뭐가 분리되니까 모양이 다른 게 서 있으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이 그림은 2분열 뭐가 된다? 중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ABC를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으로 뭐 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면 A는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 하면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 B는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 하면 4분의 몇이고 4고 C는 뭐다? 2분의 2가 되죠. 그럼 비율로 치면 2분의 1대 1대 1이거든? 그죠? 2분의 1대 1대 1이잖아. 근데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1대 뭐다? 1대 2대 2가 나오겠지. 알죠? 1대 2대 2. 그럼 요 그림은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응? 요 그림 A, B, C 중에 어디에? 응? 이 그림이 A, B, C 중에 어디냐고? C. 근데 B는 아니야. 왜? B는 염색체 수가 4의 2니까 절반으로 줄잖아. 그죠? 그럼 얘 B가 되려고 하면 여기 이제 상동 염색체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C죠, C. 그죠? 그래서 요 그림에 해당하는 거는 C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해봤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DNA 상대량 표현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잠깐 쉬어.